고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앞에서 열어보거라. 고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노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열어선 안 됩니다. 분이는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숨을 멈추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머리끈, 찢어진 혼서, 그리고 핏자국 묻은 옷자락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고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노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랬소. 사라진 며느리들의 비밀.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상자는 왜 며느리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래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기가 막힌 야담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이야기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에 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어귀에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도 높고 사랑채도 넓었습니다. 주인은 고을에서 그를 아는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박진사. 나이 40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병을 얻어서 친정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혼례를 올린 지 사흘 만에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이상했겠지요.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고 며느리만 들어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져버리니 고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요. 저 집엔 뭔가 있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저 집에 시집은 가지 말아야 해. 복이 없는 집이라니까. 그렇게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집 사람들과는 왕래를 끊거나 그 집에 대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가난한 농부 김서방 집에 중매쟁이 월정댁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댁의 따님이 참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매쟁이 월정댁이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혼처가 하나 있는데 재산이 넉넉한 집안이랍니다. 김서방 내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딸분이는 총명하고 지혜로웠지만 올해로 19. 홍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처녀였습니다. 어느 집안이요?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진안리 어귀 박진사댁입니다. 월정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댁은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그 소문은 다 헛소문이랍니다. 중매쟁이 월정댁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전 며느리들은 모두 친정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박진사댁은 대대로 인심 좋은 집안입니다. 재산도 넉넉하고 시어머니도 인자하시답니다. 부모는 고민했습니다. 딸분이는 방 안에서 부모님과 중매쟁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혼례가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분이를 태운 가마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불쌍한 저 처자. 또 불쌍하게 생겼네.
아이고, 저 집으로 들어가다니. 분이는 가마 안에서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딸아, 그 집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분이는 내렸습니다. 대문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안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분이는 천천히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네 번째 며느리구나. 노파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예, 어머님. 분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노파가 손짓했습니다. 분이는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 집엔 규칙이 있다. 노파가 속삭였습니다. 밤에는 안채 밖으로 나가지 마라. 사랑채엔 가지 마라. 그리고 노파는 분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상자를 열지 마라. 분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상자? 무슨 상자? 하지만 노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분이는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사랑채에서 잠을 잤습니다. 분이는 안채에서 혼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를 열지 마라. 분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분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침 죽을 끓였습니다. 새아가, 노파가 불렀습니다. 분이는 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잘 먹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당을 쓸어라. 그리고 사랑채는 가지 마라.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마당을 쓸다가 분이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장 구석에 낡은 댕기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댕기 머리끈이었습니다. 분이는 주워들었습니다. 머리끈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짜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끼던 물건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고을 박물장수 여주댁이 박진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새댁이구먼. 박물장수 여주댁은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혼례 치르셨다며? 분이는 부끄러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물장수 여주댁은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새댁한테 필요한 것들 많이 있다오. 비녀도 있고 수건도 있고. 분이는 신기해하며 물건들을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박물장수 여주댁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집에 전에 며느리가 있었다지요? 박물장수 여주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댁, 조심하시오. 이 집엔 뭔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오. 뭔가요? 분이가 여주댁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오. 박물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며느리들이 다 이상하게 사라졌소. 첫 번째 며느리는 병을 얻었다고 했지. 두 번째 며느리는 혼례를 치른 지 며칠이 안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소. 세 번째 며느리는 그냥 없어졌소. 없어졌다니. 뭐?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소. 박물장수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냥 없어졌소. 집안 사람들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친정에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이다.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박물장수 여주댁이 더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 상자가 하나 있다는 소문이 있어. 며느리가 집을 떠날 때마다 그 상자를 받는다고. 상자? 분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상자를 열지 마라. 맞소. 박물장수 여주댁이 끄덕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오. 하지만 그 상자를 받은 며느리는 모두 사라졌소.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새댁. 박물장수 여주댁이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이 집을 빨리 나가는 게 좋소. 박물장수 여주댁은 급히 떠났습니다. 마당엔 분이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담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까 주었던 머리끈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이전 며느리의 머리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사랑채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분이가 불렀습니다. 남편은 사랑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오? 남편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전에 며느리들이 있었다지요? 남편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책을 내려놨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남편 박진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살림이나 잘하시오. 하지만 분이가 말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박진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소. 그러니 괜한 걱정은 하지 마시오. 박진사는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는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안채 구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곳간으로 가는 문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분이는 다가가서 작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상자를 여닫는 소리. 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네 번째도. 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누워있던 그 노파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노파가 분이를 봤습니다. 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파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방에 들어가 자거라.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마라. 분이는 달려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떨었습니다. 노파는 낮엔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곳간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상자와 관련된 무언가를. 분이는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매일 살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는 누워 있다가 밤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분이는 점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새댁.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고을 안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예, 어르신. 분이가 인사했습니다. 혼자 사니 힘들지? 안악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안악이 주위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건 없나? 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악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것이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안악이 끄덕였습니다. 이 집엔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어. 며느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예전 며느리들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안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어. 안악이 말했습니다. 항상 웃고 고을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잘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석 달 만에 병을 얻었다고 했어. 두 번째 며느리는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당찬 아이였어. 안악이 계속했습니다. 박진사댁이 뭔가 이상하다며 친정에 편지를 보냈지.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집안 사람들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친정에선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이야.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안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냥 사라졌어. 집안 사람들은 밤에 몰래 나갔다고 했지만 하지만 고을 어디에서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럼 저도 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세댁. 안악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집을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지금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 하지만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혼례를 치렀는걸요. 그래도 목숨이 중요해. 안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엔 뭔가가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들을 해치는 무언가가 있어. 안악은 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분이는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분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늙으신 부모님은 가난했습니다. 돌아가면 집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야. 노파가 불렀습니다. 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어머님. 이리 오너라. 노파가 손짓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불안했지만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노파가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비밀이요? 분이가 떨며 물었습니다. 그래. 노파가 끄덕였습니다. 이 집엔 오래된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상자 안에 있지. 상자.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상자를 받게 되면 노파가 말했습니다. 너도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떠난다고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혼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요? 어디로요?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무섭고 두려워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상자와 관련된 며느리들을 사라지게 하는.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그 상자의 진실을 알아내기로. 이튿날부터 분이는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곳간 문 앞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분이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노파가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곳간 문 앞. 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때가 됐어. 네 번째 며느리도 준비해야지. 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준비? 무슨 말인가?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나왔습니다. 너. 노파가 분이를 봤습니다.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었구나. 노파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좋아. 노파가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알려줄 때가 됐구나. 노파는 곳간 안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오너라. 분이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곳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곧 받게 될 것이다.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열 수 없다. 때가 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분이는 상자를 받습니다. 작은 상자였지만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며느리들도 이걸 받았나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도 이 상자를 받았지. 그리고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떠났다.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상자를 받으면 떠나야 한다. 이전 며느리들처럼 사라져야 한다. 나가거라.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잊어라. 때가 되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분이는 곳간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받으면 사라진다.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그 상자를 받지 않기로,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말대로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노파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낮에도 일어나서 분이를 지켜봤습니다. 밤이면 곳간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사랑채에만 있었습니다. 분이가 말을 걸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야. 분이는 돌아봤습니다. 예, 어머님. 이제 때가 됐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노파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자, 그 상자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말하려 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노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노파는 나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상자를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전 며느리들처럼 사라질까? 분이는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고을로 달려갔습니다. 고을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분이가 외쳤습니다. 고을 어르신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래, 세댁? 저를 도와주세요. 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집에 무언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이 있다는 게야? 상자가 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 며느리들도 그 상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고.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의 소문은 나도 들었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증거는 상자 안에 있을 겁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르신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고을 사람들과 함께 가겠네. 그 집의 비밀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게야.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해가 지고 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고을에 다녀왔습니다.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노파가 끄덕였습니다. 이제 들어오너라. 분이는 노파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곧간 문을 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노파가 말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곳간 안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나무 상자. 이제 이걸 받아라. 노파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이 상자를 들고 이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노파가 끄덕였습니다. 이전 며느리들처럼. 이전 며느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분이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받아라. 분이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언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노파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말하려 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노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너도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분이는 상자를 안고 곳간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노파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차갑게 분이는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파가 안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전 며느리들의 비밀이?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열어보기로. 천천히 상자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고을 어르신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잠깐 어르신이 외쳤습니다. 노파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그 상자를 열어보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됩니다. 노파가 외쳤습니다. 그건 열어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세댁, 어르신이 분이를 봤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거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상자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머리끈, 헌 옷자락, 찢어진 혼서 조각들, 그리고 문서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쓰인 문서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로써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이 집의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양도한다.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문서들도 집어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양도 문서, 며느리들이 이 집의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넘긴다는 문서, 그리고 그 문서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이 다가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재산을 빼앗은 것이구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며느리들을 속인 거야. 어르신은 노파를 봤습니다. 설명하시오. 노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시오. 어르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에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산을 지킨다고?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들을 속이고 아들이 노파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무능했습니다.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올 때마다 노파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밤에 괴롭히고 낮에 부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은 지쳤습니다. 노파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이 상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라고. 이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친정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고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들은 노파가 말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분이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노파는 떨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전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곳으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채 첫 번째 며느리는 노파가 말했습니다. 북쪽 먼 고을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남쪽으로, 세 번째 며느리는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떠나다가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죽었다고? 분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떠나다가 병을 얻어 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럼 저도.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이 집의 비밀을. 어르신은 고을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집에서 며느리들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벌을 받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박진사. 어머니. 남편 박진사가 노파를 봤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남편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진사는 상자를 봤습니다. 안에 든 문서들을, 머리끈과 옷자락을.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이 앞에. 용서하시오. 남편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믿고 당신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알겠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어르신은 노파를 받습니다. 이제 벌을 받아야 하오. 며느리들을 속이고 한 사람을 죽게 했으니 노파는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재산을 지키려. 재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고을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관가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며느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고을 사람들이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상자를 받습니다. 이 상자 안에 모든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전 며느리들의 억울함이, 그들의 눈물이. 분이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찾겠습니다. 이전 며느리들을, 그리고 그분들께 이 상자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그들도 억울함을 풀 자격이 있다. 분이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무게가 무엇인지. 이전 며느리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분이는 노파를 받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전 며느리들은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돌아섰습니다. 고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분이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전 며느리들을 찾는 것을. 고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울 것이오. 그날 밤 고을 어르신 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자를 펼쳐놓고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의 문서, 두 번째 며느리의 문서, 세 번째 며느리의 문서. 각 문서에 도장과 함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첫 번째 며느리는 북쪽 의주로 갔습니다. 어르신이 읽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남쪽 진주로. 세 번째 며느리는.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강릉 근처에서. 세 번째 며느리는 강릉 근처에서 죽었습니다. 홀로, 아무도 모르게.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며느리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며느리의 무덤을 찾겠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게. 우리가 돕겠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상자를 들고 고을 사람 몇 명과 함께 먼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찾기 위해. 길은 멀었습니다. 여러 날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보름이 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찾아야 합니다. 분이가 고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몇 년 전 여자가 혼자 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그런 사람이.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혹시 고을 끝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소? 몇 년 전에 왔다고 들었소. 분이는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담장도 없고 지붕도 낡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분이가 말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네 번째 며느리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사댁? 예.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첫 번째 며느리이십니까? 여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의 첫 번째 며느리였소.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소? 여자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여자는 상자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때 그 상자. 예. 분이가 끄덕였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속인 것을. 여자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자신의 머리끈과 옷자락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이것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찍은 도장이 이젠 무효입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관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내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이제 알려진 거요? 예. 분이가 끄덕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혼자 살았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텼소. 분이는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소. 하지만 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여자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고맙소. 내 억울함이 풀렸소.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진주로 갔다고 들었소. 예. 분이가 끄덕였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분이는 여자와 작별했습니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진주에 도착했을 때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몇 년 전 혼자 온 여자가 있습니까? 한 안악이 대답했습니다. 아,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소. 혼자 왔다고 들었소. 분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파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혹시? 분이가 물었습니다. 박진사댁에서 오신 분입니까?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며느리입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번째. 분이는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울었습니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소. 부끄러워서. 그래서 여기서 혼자. 이젠 괜찮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여자는 상자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머리끈과 문서를. 고맙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두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며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분이는 강릉으로 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몇 년 전 여자가 혼자 지나가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가엾은 여자. 고을 뒷산에 묻혀 있소. 아무도 모르는 무덤이요. 분이는 뒷산으로 갔습니다.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돌무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놨습니다. 세 번째 며느님,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분이는 상자에서 세 번째 며느리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젠 누구도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분이는 무덤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고을로 돌아왔을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돌아왔구나. 며느리들은 찾았느냐? 예.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찾았습니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더냐? 첫 번째, 두 번째 며느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이가 물었습니다. 관가로 끌려갔다.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았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고을에서 추방되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은요? 박진사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매우 후회하고 있다. 그는 이제 혼자 살고 있다. 재산도 없이. 분이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집. 서방님, 분이가 불렀습니다. 사랑채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옷은 낡았습니다. 돌아왔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 분이가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찾았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예.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찾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분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떠난다고? 예. 분이가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서방님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분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례 때 쥐어준 수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남편은 수건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분이는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분이의 뒷모습을. 점점 멀어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며 맞아주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기억, 남편의 얼굴, 그리고 이전 며느리들의 얼굴.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진사가 과거에 급제했대. 장원급제였대.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사가? 그래. 고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공부만 했다더군. 그리고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대.
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했다니. 그리고 말이야. 고을 사람이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고을로 오고 있대. 누군가를 찾으러. 며칠 뒤였습니다. 고을 어귀에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원급제하신 분이시구먼. 어서 오십시오. 박진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분이의 집으로. 분이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오고 있는 것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사가 들어왔습니다. 계십니까? 박진사가 불렀습니다. 분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분이는 놀랐습니다. 서방님, 3년 동안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박진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분이가 준 수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당신을 찾아가기로.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벼슬을 얻었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분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웠습니다. 서방님을. 박진사는 일어섰습니다.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소.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고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일이네요.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장원급제 축하하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네. 박진사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분이를 받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많이 수고했네.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전 며느리들에게도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벼슬을 얻었으니 그분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고을에선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진사와 분이가 함께 앉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분이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네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을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전 며느리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모두 평화롭게. 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남았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